자, 1번 분들 어서오세요. 1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정말 원해서, 너무나 원해서 그렇게 보고 싶은 건지, 그걸 확인해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는 뭐 어떤 관계라도 상관이 없고요. 자, 미리 뽑아본 카드에서는 상대방이 나한테 그래서 마음이 있느냐 이걸 본 거예요. 이제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떤 뜨거움 같은 열정 이런 게 아직은 많이 없어요. 제외에 있다. 이미 관계가 약간 멀어졌다 하는 분들은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내려놨다. 현실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신경 쓰는 건 맞다고 나와요. 근데 어떤 열정이나 다가가고 싶은 욕구나 그런 게 아직은 없다. 또는 많이 잠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들어주세요. 상대방도 자기 마음을 잘 몰라요. 본인이 적어도 여러분들한테 관심이 있다고 스스로 인지를 해요. 일단은.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궁금하다는 그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의 신경이 쓰이고 궁금한 건 맞아. 근데 뭐가 우선순위냐? 자기 현실. 그리고 이 관계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 자기가 설정한 장애물일 수도 있고 진짜 현실적으로 두 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그 요소들이 이 사람한테는 부담이다. 이렇게 보여요. 부담이고 괜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현실적인 걱정 때문에 또 자기 앞에 놓여진, 바로 앞에 놓여진 그런 뭔가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뒷전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아하냐 안 좋아하냐. 이 사람은 관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마음이 나한테 설레고 다가오고 싶어 하고 잘 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다면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엄두를 낼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요.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기저에서 여러분들한테 애정을 느끼는 거, 그러니까 인간적인 호감 이런 거 분명 있어. 근데 저 사람이 좋아하는 마음이죠. 저 사람 호감이야, 괜찮아. 또는 이제 막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멀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1번은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야, 아꼈던 사람이야. 이런 긍정적인 쪽에 위치는 해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이 관계를 다루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그래서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있냐 더 봐야겠지만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로 그 마음을 키워갈 수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인간적인 애정은 있어요. 적어도 나는 호감형인 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상대방이 진짜 그 깊이 있는 속마음을 볼게요.
자, 상대방이 느끼기에 여러분들도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애정이나 관심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이거든요.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자기한테 그냥 남들한테 해주는 대로 좀 균형을 맞추려고 잘 대해준다. 뭐, 여러분들이 마음을 표현했더라도 그냥, 동료니까, 친구니까, 또는 뭐, 원래 우리가 과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아는 사이니까, 뭐 이렇게 사적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으로 치부를 하려고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자꾸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 착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어느 정도 다정하게 대하면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는 게 있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쓸 상황이 아니라 느끼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너무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는 뭔가 자신이 없다. 내가 이렇게 여유가 없는데 얘가 원하는 거를 다 해줄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 사람한테 여러분은 어려운 상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으면 사실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강하게 보여요. 친해지고 싶은데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들과 어떤 라포라거나 아주 긴밀한 그런 미묘하고 긴밀한 감정선이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 같이 뭐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함께 있는 사람일 수는 있겠으나 정말 우리 단둘이 뭔가 시그널이 있다 이런 건 좀 약한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어떤 계기가 필요해 본다. 적어도 더 가까워지려면 이렇게 보이고 상대방은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지려면 뭔가를 하나 끝내야 돼. 내가 그럴 상황이 아니야 라고 자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진짜 우선순위하고 있는 거, 뭐 취업 준비, 뭐 아니면 이직 준비 이렇게 내 현실에 관한 거, 내 머릿속에서 넌 이걸 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을 끝내야 너한테 다가가고 친해질 여유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알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요, 이 사람이 약간 좀 독립적인 성격인 것 같거든요. 자기만의 공간, 또 시간 이런 게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정말로 애인하고 의지하고 지내는 타입의 사람들이라면 이런 1번의 상대방 같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쟤는 동굴로 들어간다. 쟤 회피형이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속도를 고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은 자기가 때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한테 다가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인 거죠. 왜 나한테 관심이 있냐 없냐. 없으면은 사실 다가갈 생각 안 하죠. 친해지고 싶은 생각도 안 하죠. 여러분들은 적어도 알아가고 싶고 호감이 가는 축에 속하는 사람인 거예요. 네, 분명히 뭐 마음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연애 자체는 1순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 속마음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직 쉽지 않다는 거, 편하지 않다는 거. 뭐 이미 헤어진 사이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왠지 다시 연락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대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리고 내가 조금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그래도 연락은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번이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고 싶어. 근데 뭐 아직 잘 돼볼 생각으로 한다는 건 아니고 아직은 내 시간이 필요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 성격인 것 같고요. 앞으로 두 사람 관계 흐름 한번 볼까요? 계속 서로 신경을 쓰고 있다. 궁금해하고 있다. 적어도 뭐 이런 거예요. 그냥 프로필 뭐 연락처 프로필 사진이 업데이트가 된다 하면 바로 눌러보고 싶은 사람이죠. 바꿨다. 그래서 궁금해서 눌러보고 싶은 사람. 그런 정도, 서로 그런 정도의 사람이다.
그렇게 서로 계속 눈치는 보고 있을 텐데, 아직은 뭔가 그 불씨가 없어요. 확 가까워지는 그런 불씨가 부족하다. 지금은 뭔가 내가 당장 쟁취해야 될 게 아니다. 이 관계 자체가 계속 그런 말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만약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다르시겠지만은 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너무 욕심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내려놓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하고는 잘 될 가능성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자꾸 딱 1대1로 만나는 거. 그런 기회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특수하게는 누군가가 이미 애인이 있거나 아니면 자꾸 공적으로만 또는 그냥 친목적인 느낌으로만 이렇게 만나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딱 1대1, 우리만의 시간. 이게 자꾸 부족해 보인다. 자꾸 세 사람 이상이 보인다. 이래서 잠시만요. 여러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 사람하고 좀 잘 되려면요. 약간 여러분들이 좀 이 사람을 꼬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내가 가만히 좀 시간에 맡겨서 잘 되기를 바라거나 그런 것보다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뭔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매력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력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 막 이게 행동으로 이 사람한테 뭘 제안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매력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을 끌어들여야 된다. 근데 제가 아까 마음을 놓아야 된다라고 한 건 뭐였냐면 이렇게 하되 어떤 내 특정한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저도 이런 조언은 정말 안 좋아합니다. 이게 사실 내 마음이 마음대로 되면은 이걸 왜 보겠습니까? 근데 좀 중요한 문제죠.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런 건 조금 내가 다른 데 에너지를 쏟아서라도 노력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사람을 쟁취해야 된다면 내가 매력적으로 보일 노력은 해야 된다. 이 정도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적극적으로 뭐랄까 애쓰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원체 혼자 있어도 자기가 아니고서라도 잘 빛나는 사람에 대한 어떤 환상 같은 걸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좀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이미지를 스스로 생각을 계속 해두는 게 좋겠다. 나는 내가 리드를 할 거고 내 주관이 있고 나랑 만나고 싶지 않으면 뭐 기회는 주겠지만 나도 이제 갈 데가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요, 일단은 두 분이 분명히 잘 될 가능성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네, 아주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2번 분들 어서오세요. 2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볼 건데요. 일단은 상대방이 나를 분명히 좋아한다는 느낌을 한 번 정도 받으셨어야 뭔가 이거는 완전히 짝사랑이구나. 이 사람 나를 자꾸 피하는 것 같다 또는 한번 거절당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 진짜 헷갈리는 경우 이게 뭐지 싶은 경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상정을 하고 뽑았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왜 이렇게 헷갈리게 행동하느냐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뽑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전제가 상대방도 나한테 뭔가를 자꾸 기대하거나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애매한 관계에 있는 분들 제외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헤어졌긴 한데 얘가 자꾸 나를 보고 올리는 것 같아. 뭐 이거 게시물 나보라고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
썸 타는데 얘가 고백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너무 헷갈려. 이런 분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번 분들은 특수한 느낌이 들어요. 특수한 상황의 느낌이 들고 보편적인 느낌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보편적으로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관심 있냐, 좋아하냐. 저는 네, 예스라고 보여요. 예스라고 보이는데 찜찜한 예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가는 게 이 사람 마음에 옳은 것 같지 않다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자꾸 막 계산을 해서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숨겨놓고 가야 되는, 이게 뭐냐면 이게 내가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누구한텐가는. 이 관계에서 누구한텐가는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찜찜한 구석이 있다. 자, 이때 여러분을 보면요. 이 사람은 분명하게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끌려요. 끌리고 그냥 이 사람의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이나 외모나 그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취향인 거예요. 그냥 끌리는 사람, 좋은 사람. 그래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또는 이 사람 오래 봐오면서 형성된 그런 애정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끌리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현재 만약에 썸을 타고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하고 너무나 지금 상태가 만족스럽긴 해요. 만족스러워서 뭔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 긴장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뭔가 지금 그 단계를 넘는 게 자기한테 이게 옳은 것인지 현실적으로 그런 걸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끌리는 마음이 이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분명히 여러분들과 어떤 뭔가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 한 단계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까? 근데 좋아한다고 보여요. 이거는. 왜냐면 내 행동을 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는 일단은 내 현실적인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이 사람한테 어떤 베팅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는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간 불같은, 그러니까 약간은 즉흥적인 그런 면도 있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일정치 않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게 연애라고 했을 때 그런 끌림 불 같은 거, 약간 불안정하더라도 그런 끌림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고 다가가고 싶은 건 맞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 근데 뭔가 상황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마음을 완전히 놓고 있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이 사람의 실질적인 행동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 사람은 이제 최근에야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한 걸로 보여요. 그냥 이 사람이 좋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어울리고 그런 걸로 만족을 하는 정도로 약간 가볍게 생각을 했었다면은 이제는 뭔가 하나 더 나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구상의 단계까지 나아갔다. 조금 진지해졌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조금 더 이따 뽑아봐야 되겠는데 머리를 써서 대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 사람도 여러분에 대해서 완전히 다 믿진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라고 하면요. 상대방이 이미 누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 그것도 오래 만난 사람, 안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눈길을 가더라도 이건 안 돼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갈림길에 설 거예요. 내가 이번한테 다가가고 싶은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기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것까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적어도 뭔가 그런 건 있죠.
내가 어떤 그 다음 스텝을 취한다면 뭔가 하나는 버려야 된다라는 고민이 시작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이런 제 3자가 얽혀 있는, 만약 그게 확실한 상황에서는 이게 뭔가 좀 조언을 드리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이런 경우는 많이 없기를 바래요, 사실. 일단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면, 보편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구석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시작을 해야 할 때는 뭔가 내가 버려야 될 것, 내가 정리해야 될 것, 여러분들과 만나려면 여러분들의 어떤 면이 이 사람한테 힘들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지고 가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시작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고민을 계속합니다. 이 사람은 고민을 계속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속마음이 일단 여러분들의 태도도 이 사람은 사실 따스하게 느끼지를 않고 있어요. 우선은 약간은 잠시만요. 약간은 여러분들과 자꾸 뭐랄까, 뭔가 시원하게 순수하게 되는 연애가 아니라 자꾸 뭔가 두뇌 싸움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한테 받는 느낌은 얘는 그냥 내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되겠다, 또는 나를 시험해보는 느낌이 든다, 또는 왠지 왜 얘한테 혼나는 느낌이 들지?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보이거든요. 여러분을 이게 잘난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뚜렷한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자기 갈 길도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고, 약간 좀 시원시원하고 분명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약간은 어려운 느낌. 근데 이거는 좋은 겁니다. 예, 좋은 거예요. 너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좋지 않죠? 그런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뭔가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얘도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나만 이게 관심이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설렘을 느낍니다. 그리고 약간 뭐랄까, 져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을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있고, 약간은. 그리고 여러분들과 앞으로 미래를 자꾸 뭐랄까, 소중하게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대감을. 그런데 뭔가 이 사람이 자꾸 고민한다.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 고민을 하게 된다.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문다, 이런 상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어떤 액션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서 이 사람 짝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티키타카가 돼야 되는데 나 혼자 해서 뭐 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고, 왜냐면 이 사람도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 자기한테 호감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대시하기도 하고 그런 여자들도 만나봤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서로 다가가고 싶어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느끼기에 혼자 노력하는 것 같으면은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다가가는 게. 아까 나왔던 검 5개가 이런 걸로도 느껴져요. 이게 내가 조금 민망하고 상처받을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서라도 다가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럼에도 이 사람한테는 쉽지 않은 일이다.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사람이 좀 신중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재회도 이제 막 이 사람 마음이 다시 여러분들과의 재회를 고려해보기 시작했다거나 이제 막 들기 시작한.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서로 썸도 아닌 미묘한 관계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유서는 상대방이 분명히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되는지 관계를 한번 봅시다. 계속 누군가는 기다리고 인내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 걸로 보이는데 상황적으로 누군가 막 바빠지거나 여유를 못 내는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 같네요. 뭘까? 잠시만요. 자, 일단 상대방의 마음만 보면요. 너랑 잘 되고 싶었어. 근데 이게 내가 말 못할 사정이 있다. 너한테는 다 털어놓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어쩔 수 없이 나는 내 안전한 바운더리를 넘어서기가 힘들 것 같다. 너에 대한 마음은 접어둬야 될 것 같아. 막 자꾸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흐름상으로는 두 분이 뭔가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또는 뭔가를 했더라도 그 연인으로서 함께한 시간보다는 이렇게 미묘한 감정선에서 그냥 마무리가 된 채로 현실 속에 휩쓸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의 그런 의지가 아니라 그냥 현실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 버린다. 그래서 상대방이 좀 욕심을 내고 다가가려고 하려다 보는데 이 사람 상황이 갑자기 나빠진다거나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막 신경을 못 쓰게 되는, 이게 마음이 식은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사람 나한테 그냥 장난이었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핵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 사람의, 이게 꼭 연애가 아니더라도 중요한 현실적인 게 있잖아요. 나한테 또 중요한 다른 것. 그런 게 분명히 있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다가가고 싶어 할 당시에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이제 조금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상황이 안 되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어긋나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감정은 분명히 언제든 상황만 되면 다시 불씨가 이렇게 딱 오르는 느낌이 들지만 상황적으로가 안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황적으로. 이건 제너럴이니까 분명히 잘 될 분들도 많아 보여요. 감정 자체는 이 사람도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달린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시간이 지나니까 나한테 보였던 관심이 사그라들었어요 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람이 타이밍이 나쁘게 자신의 힘든 어떤 현실 속에서 휩쓸려 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의 흐름은 약간 답답하게 나왔지만 이거는 진짜 잘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너무도 제너럴이니까 다 다르고 이 사람 마음만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분명히 끌림이 있었구나. 어떤 현실적인 다른 그 걸리는 장애물이 있지만 그래도 나를 알아가고 싶었구나. 그런 마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봅시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리딩 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3번 분들 어서 오세요. 3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그거를 물어볼 건데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내 짝사랑, 온전한 확실한 짝사랑을 대상으로 한 리딩은 아닙니다. 이게 뭔가 나랑 썸을 타거나 또는 분명히 나한테 어떤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 사람이 확실한 말을 안 하거나 또는 재회에 있어서도 왜 서로가 분명히 뭔가 정리가 안 됐는데 또 상대방이 나를 못 잊는 듯한 시그널을 주는데 이게 내 착각인지 그런 아리송한 그런 상태의 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어도 감정은 이어져 있다고 느끼는데 상대방한테 뭔가 액션이 없는 경우. 자, 일단 우리 3번 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 짝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떤 오해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멀어졌다고 느끼거나 다가가기 힘든 상황에 있다. 너무나 오래되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다고 느껴요. 그래서 마음을 비워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비워내려고. 그리고 이 관계가 끝을 향해 다가간다. 우리가 진짜 이제 인연이 끝인가 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다고 나와요. 여러분들을 계속 생각하는 머리가 뜨거워질 정도로 계속 일상생활에서도 생각하고 막 떠올리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답답하고 막 어쨌든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고통에서 이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좋아하냐? 저는 좋아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이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상황은 급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 3번 분들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런 상황적인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너무 부정적으로 이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들은 되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 이렇게 뭔가 보고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어떤 즐거운 모임에서 만났다거나 동호회에서 만났다거나 어떤 집단, 공적인 집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있는 그런 환경은 되게 즐겁다고 보여져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을 되게 이 사람의 이상형 내지는 보고 있으면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으로 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제대로 뭔가 표출을 못하고 자꾸 본인이 죽이거나 이렇게 자꾸 뭔가 부실을 꺼트려고 하는, 왜냐면 뭔가 시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믿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괜히 괴로워하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상황은 확실히 모르지만 이 사람이 느낄 때 이 상황이
부정적이다. 잘 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느낌입니다. 뭐 본인의 사정도 있을 수 있겠죠. 나는 지금 뭘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이 변화해 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 이런 마음. 쓸쓸해 보이네요,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대체 여러분들한테 받은 느낌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상대방 여러분들의 태도나 마음이 모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변화해 간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떠날 것 같다. 다른 사람을 옮겨갈 것 같다. 또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는 아니지만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나한테 잡히지 않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은 좀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을 바라주는 건 있네요. 행복을 바라주지만, 여러분들, 빌어주지만, 여러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 너가 좋으면 돼. 근데 욕심으로는 같이 했으면,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간극 사이에서 내가 힘들다. 이 사람이 바라는 흐름은요,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이게 힘들지?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혼자 고군분투하는 느낌을 스스로 받고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마음을 모르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끼고 자신한테 하는 행동들이 확신이 없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느끼기에 우리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는 거죠. 애매하다. 이게 내 착각인 것 같다. 여러분들은 언제든 자기가 떠나면 떠날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 사람은 나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힘들다. 이런 마음이 강해요. 정말 원하는 거는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이런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너랑 같이 있고 싶은데 네가 원치 않는다면 나도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분 관계를 한번 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해지긴 하네요. 왜냐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마음과 흐름을 같이 봤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식을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아끼고 그래요. 저는 이 사람 뭔가 여러분 취향이 아닌가?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맞춰줄 의사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되게 자식같이 아끼는 것도 좀 있어요. 네, 정말 좋아할 때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그런데 흐름만 보면요. 두 사람이 한 번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쪽에서 오히려 나는 아직 함께 할 준비가 안 됐나 봐 라고 느낄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좀 크다고 보이거든요.
상대방은 결국에는 한 번은 마주하고 싶어요. 우리 날 것의 감정을 한 번은 마주를 하고 싶다. 그래서 두 분이 확 어떤 가까워짐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서로 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다. 누군가는 갑자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 저는 그게 남자분이 될 것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 근데 그때 약간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본능적으로 탁 나오는 반응이 약간은 피해가는 것 같아요. 내가 기다렸어. 너의 고백을 기다렸어. 이게 아니라, 잠깐만, 약간 애매하게 취한다. 그래서 상대방이 또, 이때 좀 깨닫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 싫거든요. 여러분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스트레스 받아 하거나 그런 거는 더 싫어요. 그래서 딱 온도를 재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너가 불편하지 않은 대로 평소대로 잘 대해줄게.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서로가 어떤 이 애매한 감정선을 정리를 하는 느낌입니다. 정리를 한다.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한다고 나와요. 만족스러워한다. 조만간 상대가 고백을 할 일이 있을 것 같고 적어도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그치만요, 관계 흐름만 보면 여러분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를 스스로 깨달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좋은 사람 같은데 약간 아깝네요. 카드만 보면. 여러분의 취향인 게 좀 중요하긴 하죠. 자, 우리 3번 분들 행복하시길 바라고, 이런 사람 만약에 이게 또 흐름이 또 다 다르니까 제너럴이고 또 이 흐름대로 다 간다는 보장도 없죠. 근데 이 사람의 카드, 이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카드가 맞다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있으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되게 안정적인 사랑을 줄 것 같은 사람이고, 또 여러분들 말 내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더 좋은 사람,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자, 4번 분들 어서 오세요. 4번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내가 좋아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게 맞는지, 이 사람도 확실히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의 마음을 보도록 할게요. 미리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내가 짝사랑이다라고 확실하게 느끼는 분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데이트를 하거나 썸을 타고 있거나 또는 재회를 했는데 여전히 못 잊고 있거나 그런 걸 서로 아는데 그 사람 쪽에서 액션이 없다. 왜 그런 것이냐를 알아보는 카드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짝사랑 이미 한번 차였다, 또는 거절을 당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확실히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나를 좋아한다는 그 느낌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여러분도 아는데 상대방한테 뭔가 없는 경우, 그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4번 분들 볼게요. 상대방은 여러분들 좋아해요. 제가 볼 때는 좋아한다고 보이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일단 확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 옆에 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한테 위안을 얻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휴식처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느낌이 있어요. 좋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진짜 움직일 상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너무 답답하다. 이따 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자세히 뽑아보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고민해요. 진지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을 봤을 때부터 현실적으로 좀 안정적인 만남이 될 수 있겠다. 얘한테는 뭔가 휴식을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죠. 안식처가 되어주는 느낌이다. 서로가 서로한테. 근데 왜 안 되는 걸까?
여러분들과 함께 마주하고 얘기하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함도 약간은 보이고요. 되게 여러분들을 되게 뭐랄까 고마운 사람으로 느끼기는 해요. 그리고 약간 존경스러운 느낌,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느낌도 들고 여러분들이 약간 자신을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있다, 기다려주고 있다 이것도 인지를 하는 것 같고 그런 면을 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왜 이럴까요? 일단은 오케이 좋아합니다. 이 사람 마음을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게 고민이 많고 좀 우울감도 많이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좀 많이 바쁘다. 해야 될 일이 많다. 상황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상황적으로. 근데 빨리 이 사람은 어딘가 정착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는 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나오지? 상대방이 느꼈을 때 여러분들이 되게 뭐랄까 지금 손에 잘 안 잡히는 존재로 느끼기는 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좀 상처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약간의 여러분들한테 아까 고마움을 느낀다, 나를 기다려준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지만 어떤 경우는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근데 여러분들이 전혀 그걸 주지 않는다. 좀 멀리 있다. 이렇게 느낄 가능성도 많이 커 보이고요. 여러분들을 되게 지고지순하게 인지를 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느꼈을 때 뭐라 해야지? 내가 이미 얘한테 너무 시간을 끌어서 이미 나한테 마음을 닫아버린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은. 자, 상대방 자꾸 뭐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으신가요? 뭐야? 왜 이렇게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타입이 아니신 것 같아요. 막 답답하게. 뭐지? 이 사람은 약간 그런 타입이에요.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타입.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서는 뭔가를 움직이질 않아서 여러분이 느끼기에 답답하다.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면은 여러 좀 특수 케이스도 있겠지만 그건 건너뛰고 좀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혼자 자신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관계, 어떤 사이의 커플이라던가 어떤 결혼관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상정을 해놓고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또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변수도 막 생각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그런 다른 변수도 생각을 해두려고 한다. 이런 건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자신이 좀 완벽한 때가 됐을 때, 내가 4번을 확 사로잡을 수 있을 때, 4번이 나를 허락할 것 같을 때를 기다린다. 근데 내가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냥 미뤄두고 있다. 하지만 4번이 떠나가는 건 싫으니까 계속 뭔가를 기대하게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저는 약간 이런 마음이 좀 힘드네요.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상대방이 이러면.
좋아하는데 약간 이 사람이 사랑을 풀어가는 방식이 건강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지 못하다.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있다. 자신의 플랜을 오픈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드네요. 여러분들 여기서 뭘 궁금해 하실까? 일단은 관계 흐름을 한번 볼게요. 관계 흐름. 상대방 마음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봅시다. 우선 나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할 게 있어. 너랑은 소통을 계속 해가고 싶어. 이 결혼에 대한 욕심도 있으신 것 같고 마음은 뭔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계속 근데 역시나 약간은 좀 가부장적인 면도 있으신 분 같아요. 아까 내가 원하는 관계의 형태가 뚜렷하다. 자신이 딱 뭔가가 섰을 때 자신감이 딱 섰을 때 내가 사본을 휘어잡을 수 있을 때 안정적일 때 내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을 때 다가가겠다. 이런 마음이 좀 크고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맞지만 이 사람 스타일이 약간은 좀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이기도 하고 안정적이기도 하죠. 네, 다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찾는다면요. 근데 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오케이. 이 상대방이 되게 좀 센 캐릭터 같아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계속 여러분들한테 여지를 남겨주면서 안 놔줄 것 같다. 여러분들한테 선택지를 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쥐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럴 것 같아요. 잠시만요. 좀 더 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면 심지어 여러분이 다른 사람하고 데이트를 하고 오더라도 이 사람은 끝까지 뭐랄까 그래 알아보고 와 하듯이 좀 기다리는 느낌이에요. 좀 이 사람은 결말을 정해줘 놓은 이렇게 이 사람은 결말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과의 완전히 안정적인 관계, 정착, 결혼 이런 식으로 보여요. 전통적으로 본다면 저는 저는 그냥 이렇게 나를 그냥 그래? 내가 마음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와도 받아주겠다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예스라고 한다면 무슨 배짱이지? 궁금할 것 같기는 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크게 마음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보여서 근데 둘이 연인이 된다라는 느낌보다 아직까지 지금은 제가 한 3개월 정도로 본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잡아두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신이 좀 꾸시기도 하고 잘 감정적인 것을 좀 어필을 좀 해보기도 하고 또 능력적인 것도 스스로 이렇게 놓고 있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자신감은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치에는 미달할 뿐이지 이 사람은 자신감은 있는 것 같아요. 4번하고 결국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따라 달리지 않았을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성격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약간은 심지어 위험한 시그널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아니 나는 정착을 좋아하고 조금 더 긴밀한 관계에서 가정을 꾸리고 우리 둘이 뭔가를 불려나가는 그런 관계를 원해라고 한다면 저는 꽤 좋은 배우자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자유롭고 막 더 다른 세상을 느끼고 싶고 아직도 그 미혼에 대한 뭔가 내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 대한 그런 애착이 많다면은 힘들 것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관계는 상대방이 굉장히 굳건하고 자신이 이 여러분들을 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오케이 한다면 굳건하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정착할 생각이 없다면 상대방이 좀 끈질기게 계속 상황을 보지 않을지, 계속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을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도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 조심히 들어가세요.